자, 가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이요. 1번부터 3번. 없습니까? 4번부터 5번. 없어요? 6번부터 8번. 오늘 수업 잘 들으면 주간 테스트는 잘 볼 수밖에 없어요. 9번부터 11번. 몇 번? 잠깐, 뭐라고? 앞번호? 5번? 자, 5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5번. 자, 5번 문제 보시면 우선 일단 오메가 3승이 1입니다. 그럼 우린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지겹다 얘들아. 그치?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반은 1이다. 그냥 이 4개는 그냥 국룰적으로 따라온다 그랬어. 그리고 이걸 잘 요리조리 만들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풀 거야. 그럼 기억 보시면 오메가 4, 5, 6승이니까 얘를 4승으로 묶어볼게. 그럼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죠. 근데 얘가 어차피 0이었으니까 오메가 4승이 뭐가 되든지 간에 어차피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 0이다? 맞죠. 니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메가 제곱분의 제가 요거 어떻게 풀라고 했었지? 그때 꿀팁을 드렸어요. 물론 문제마다 그 방법이 통할 때가 있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얘는 다른 방법이 더 빠를 것 같아. 왜? 1 플러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니은 맞겠죠. 자, 디귿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디귿 보시면 1 플러스 오메가를 4n승 해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를 4n승 했더니 거기다 1 더했더니 얘가 0이 되게 하는 n값을 찾아달래. 그럼 얘는요 먼저 모양을 바꿔봐야 돼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1 플러스 오메가를 4승 한 다음에 n승 할 거예요. 오메가 4n승도요 오메가를 4승 한 다음에 n승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인아 물어볼게. 1 플러스 오메가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먼저 4승을 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음수를 4승, 짝수승하면 어차피 양수일 거고 오메가 8승이 나와요. 근데 오메가 8승이 뭐랑 같죠?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그치, 오메가 제곱이야. 그리고 그거를 다시 n승을 했으니까 요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메가 4승은 오메가니까 다시 오메가의 n승이에요. 거기다 1을 더했대. 자, 요걸 만족하는 n값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4개, 최소한 3개는 써보세요. 1번, 만약에 선생님 제가 n에다가 1 넣으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그러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냐? 오케이, 맞다 이거야. 자, 근데 2 넣으면요 당황합니다. 오메가 4승으로 올라가서.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뻔하죠. 왜냐면 오메가 4승이 오메가랑 똑같아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도 만족합니다. 근데 n에다가 3을 넣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어서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결국 3의 배수가 들어갈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 1부터 90까지가 90개입니다. 그 중에서 결국 3의 배수가 되면 안 되니까 3의 배수 30개를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60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이해하셨죠? 그럼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다음 6번부터 8번이요. 9번부터 11번. 12번부터 13번. 13번이요. 자, 1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혹시 13번에서 뭐 해줘야 돼요, 제가? 쉬운 것들은 좀 건너뛰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 해야 돼, 민기야? 기억만 해야 된다고? 아, 기억을 해달라고? 그럼 해줄게. 13번의 기억은 대부분 얘들아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중에 기억이 가장 쉽지 않나요? 자, 보시면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거든요. 걔가 지금 1이냐 라고 물어봤지. 이거는 방법이 제일 쉬운 게 그냥 전개예요.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두근의 합이고 여긴 두근의 곱이에요. 근데 우리 뭐가 지금 1이래요?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우린 기계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몇입니까? 몇이에요? 1. 그리고 오메가 바도 1이죠. 그래서 얘도 1이고 얘도 1입니다. 그럼 없어지고 1 나오네.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또 없어요. 자, 14번부터 16번. 14번이요. 어우, 지겨워.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 몇 번? 디귿이요? 자, 디귿 까볼게요. 아, 근데 이건 질문 잘하셨어요. 왜냐면 애들이 오메가 3승이 1은 잘해요. 근데 오메가 3승이 8 또는 27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얘가 1이면 얘는 그냥 2가 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얘 반대로 넘기면요. 인수분해가 결국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마 제곱 2오메가 플러스 4라고. 그럼 결국에는 허그는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0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디귿 해달라 그랬나? 가볼게. 오메가 제곱 플러스 4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4분의 뭘 찾아달래? 오메가 바 제곱을 찾아달라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요걸 다시 일로 갖고 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 되는 값이 바로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2고 오메가 바는 4다라는 이런 근각계수의 관계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생겼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4래요. 근데 여기 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4는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오메가니까 얘 마이너스 2오메가라고 쓸 수 있고 여기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 이런 거 분수 형태 나오면 당황하는 친구들 있거든. 근데 오메가 3승이 8이니까 얘와 나 양쪽에 위아래 오메가 제곱을 한번 곱해줄게. 위아래. 수학은 밑에 해주면 위에도 해주면 상관없어요. 그럼 얘 다시 쓰면 마이너스 2 오메가 3승 분의 오메가 바의 전체 제곱이나 마찬가지지. 얘와 나. 그러면 물어볼게. 오메가 3승이 몇이었어? 8. 그럼 8이 16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오메가 바가 몇이었어? 4. 제곱하면 뭐나? 16.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근데 디귿이 뭐라 그랬어? 그게 마이너스 1이냐? 그럼 일단 디귿은 맞겠네. 그럼 답은 최소한 디귿이 맞다고 했으니까 이씨 뭐야 1번만 제껴지네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 찾을 수 있기만 하면 되겠네. 다음 또 질문이요. 없습니까? 네? 16번이요? 16번도 질문 잘하셨어요. 16번은 어떻게 보면 이 14번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 자, 16번 보시면 자, 얘도 저 14번을 이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오메가 선생님 3차식 나왔어요. 제 손모가지 걸고 무조건 한 번은 인수분해 될 거예요. 이거 혹시 뭐 나오면 0네요? 미루야? 1이요? 그럼 가볼게. x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2x 그럼 마지막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선생님 여기서 허근 나오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얘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일단 오메가 제곱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4는 0이다라니고 14번을 공부해봤더니 어때요? 여기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어디서 온 거다? 오메가 3승은 8에서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나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 풀 때 뭔가 3개씩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들었대. 오메가 9승까지. 맞아요. 맞긴 맞는데 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처럼 안 보일 뿐이에요. 뭐냐면 우리 요게 몇이에요? 요거를 한번 오메가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묶지 말고 얘를 이렇게 해볼게.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4를 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럼 오메가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4 오메가 3승은 8이니까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어서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어요. 뭐가? 저 앞에 3개가. 근데 그럼 그 다음 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여기 4, 5, 6이 있거든요. 오메가 4 처음이니까 다 쓸게. 자세하게 해줄게. 얘도요. 오메가 3승으로 한번 묶어보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얘가 얘랑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똑같이 얘가 나오지만 이 값에다가 오메가 3승을 곱하는 건데 오메가 3승이 8이니까 이 값의 8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8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4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학습의 동물이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7, 8, 9도 보여요. 7, 8, 9는 어떻게 되냐? 여기 오메가 7, 오메가 8
오메가 9가 나오면 얘는 오메가 6승으로 곱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여기 두 개의 근은 이렇게. 그럼 결국엔 나는 요 놈에다가 똑같이 오메가 3승이 8이었으니까 얘는 64가 되겠죠. 오메가 3승을 제곱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64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얘를 모두 다 묶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4로 묶으면요, 선생님. 저 앞에는 1, 가운데는 8, 끝에는 64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9니까 73이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4다라고 쓸 수 있겠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때 A, B 값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실질적으로 A는 4 곱하기 73. B는 마이너스 1 곱하기 73이야. 그럼 결국 얘네들이 더하랬으니까 다시 73으로 묶어버리면 73 곱하기 4 빼기 1이니까 3이 돼서 9, 73, 2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정답은 219, 답은 2번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얘들아, 이게 사실은 선생님 좀 서운한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건 그럼 또 새로운 유형이죠 라고 오해들 많이 하는데 이거 새로운 유형 아니야. 왜 그런지 보여줄게. 나름 F반이면 이런 생각도 해야 돼.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 이렇게 된 거. 근데 우리가 이거 항상 공부했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얘가 0이니까 그 다음 것도 0 된다, 0 된다, 0 된다인데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풀이를 해주면 얘가 0 되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요 3, 4, 5 있죠. 3, 4, 5도 엄밀히 따지면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늘 맨날 얘가 너무 0 된다에만 심취돼 있으니까 얘가 사실 안 보였어요. 왜냐면 요 그 다음 6, 7, 8 있죠. 6, 7, 8은 또 6승으로 묶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도 봐봐. 똑같은 놈이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오지만 요 앞에가 8이었으니까 8배. 그 다음은 8 곱하기 8이니까 64배. 아마 그 다음 거는 8 곱하기 8 곱하기 8 나왔을 거야. 그것처럼 얘도 사실은 얘가 0이 아니라 그냥 네모라고 해볼게. 네모. 얘는 오메가 3승 네모. 그 다음 건 오메가 3승을 제곱한 거를 네모. 아마 그 다음 건 오메가 3승을 3승한 거 네모. 이렇게 가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근데 우리가 늘 항상 이 네모가 0이었어가지고 이 앞에 게 사실 시선이 안 갔었던 거지. 그리고 얘가 늘 1이었거든. 1이었으니까 내 눈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문제처럼 보였지만 이게 8로 바뀌면 네모, 8네모, 68의 제곱 네모, 8의 세제곱 네모, 8의 4제곱 네모 앞에도 똑같이 하나씩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16번까지. 없으면 17번부터 19번까지 질문이요. 20번부터 22번, 23번부터 25번, 26번부터 28번, 29번부터 30번, 31번부터 33번, 34번부터 36번, 37번부터 39번. 39번이요? 3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얘들아, 우리 공통근. 자, 우리 좀 이따 복습을 할 거지만 일단 문제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 자, 여러분 39번 보시면 세 글자가 굉장히 우리에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힌트를 주고 있어요. 공통근. 근은 근인데 너와 나는 같은 근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린 그거를 공통근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위의 식은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9고 그리고 밑에 식은 2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3이래요. 근데 얘랑 얘가 공통근을 가지고 있대요. 너와 나는 같은 근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대로라면 얘를 공통근 x는 알파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알파를 넣는 거거든. 근데 저는 그걸 비추합니다. 그 풀이를. 왜 비추하냐면 결국 x 대신에 알파 넣으면 뭐 달라지는 거 있니? 그냥 x 대신에 알파로 바뀌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결국 얘네들은 어쨌든 똑같은 x 값을 가질 거니까 얘네들이 연립을 할 건데 우리가 2차일 때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 근데 아무리 봐도 어느 누구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두 번째, 인수분해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이 뭐였지? 바로
최고창을 소거해보자. 그래서 여기다 2배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할 거야? 빼보자 이거야. 이 창을 소거하기 위해서. 그럼 빼보면 밑에서 위에 거 뺄게. 3mx는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15는 플러스 15는 0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그러면 mx가 뭐가 나와? 얘 넘어가고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맞아? 그럼 선생님 여기서 나온 걸 뭐 할 건데요? 저기서 나온 걸 다시 활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너 일로 들어가. mx 대신에. 그럼 얘 자체가 어떻게 나와? x제곱. 여기 mx 대신에 마이너스 5 넣으니까 마이너스 10. 거기다 9 빼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은 1이 나와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1과 마이너스 1은 무슨 역할을 하냐? 공통근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가. 근데 선생님 둘 다 공통근일 수도 있나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둘 중에 하나만 될 거예요. 근데 그럼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넣어보세요. 1을. 1 넣어보면 잘 봐. 1 2m 더하기 9 2m 3. 근데 얘들아 우리 2m 더하기 9 10인데 2로 나누면 뭐 나와? m 더하기 5지. 그리고 얘도 1 넣으면 m 더하기 5 아니야? 1 넣으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뭐 해버려? 똑같아져 버려. 우리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똑같으면 우린 얘를 근을 몇 개라 그래? 무수히 많다. 부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모든 실수. 근데 얘가 공통근을 존재할 때라고 했으니까 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공통근이 겁나 많은 거지. 근데 문제에서 그냥 공통근이 존재한다고 됐으니까 아 얘도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근데 이거에 따라서 무슨 값이 변경이 되겠어? m 값이 달라지겠지. 1 넣으면 m 값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넣으면 m 값은 5.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 중에서 양수는 얘밖에 안 되겠네요 라는 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문제를 설명하냐면 여기에 두 글자만 딱 넣으면 갑자기 얘는 틀려요. 얘 두 글자 딱 넣으면 m 값이 꼭 양수가 아니어도 만약에 m 값이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둘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딱 두 글자를 넣는 순간 얘는 틀리고 얘가 맞을 수도 있어요. 뭘까? 바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그러면 두 식이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셨죠? 그때는 아마 얘만 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으면 40번부터 42번. 42번이요. 자, 42번 가보도록 할게요. 42번을 진짜 획기적으로 푼 새끼가 있어요. 딱 한 명. N반에. 한 명이요. 유일한 한 명.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N반 애들은 어떻게 풀었냐면 좌표까지는 잘 구했어요. 그 다음 우리 좌표 알고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신발끈 공식 구했어요. 그 방법은 대부분 이제 좀 그래도 신발끈 공식도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 아는 학생의 한 90%가 그렇게 풀었고 어제 유일하게 N반 한 명이 선생님 이 방법도 돼요? 라고 했더니 그 방법이 맞아요. 그럼 그 방법을 먼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근데 저는 일단 국룰로 풀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얘가 2분의 1이래요. 그럼 물어볼게. 우리 요거 풀려면 대각선끼리 곱할 수밖에 없어. 근데 대각선끼리 곱하기 전에 얘를 통분을 먼저 해볼게. 이렇게. 그 다음 대각선끼리 곱하면 2x 더하기 2y는 xy다. 그래 한쪽으로 넘겨서 부정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xy 집중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0.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될 거예요.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x,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4가 불필요하게 나오니까 없애면 돼. 자,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xy가 무슨 수랬어요? 자연수래요. 이렇게 미지수에 자연수 또는 정수 조건 나오면 무조건 부정방정식이에요. 노가다라는 거죠. 우리 2개 곱해서 4 되는 거 뭐 있어? 2, 2, 4, 1, 1, 4. 선생님 마1, 마4는 왜 안 하세요? 그랬다가는 xy가 음수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럼 시작할게. 요럴 때 x는 뭐가 나와? 4, y도 4. 요럴 때 x는 6, y는 3. 그럼 반대겠죠? 요럴 때 x는 3, y는 6이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 4,4, 6,3, 3,6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럼 결국엔 제일 많이 쓰는 건 맞아요. 그냥 신발끈 공식 쓰세요. 신발끈 공식 한 번 더 써드릴까요? 자, 2분의 1 곱하기 요 넓이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자, 아무거나 순서대로 쓰세요. 쓰고 싶은 거. 4,4
3,6, 6,3. 그리고 처음 쓴 거 한 번만 더 써주면 돼요. 자, 갈게요. 파란색끼리 곱해서 더하세요. 24, 9, 24. 흰색끼리 곱해서 더하세요. 12, 36, 12. 그리고 그 두 식을 빼시고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하세요. 자, 그럼 갈게. 12, 12, 24니까 없어져요. 하나는. 그럼 33에서 36을 빼는 거고 어차피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할 거니까 답은 2분의 3이 나오겠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답 몇 번? 2분의 3이? 3번에 있네요. 그럼 얘가 정답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가 어떻게 풀었냐면 선생님 저 선행을 해서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안 될까요? 라는 거야. 왜? 이게 뭔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되게 유명한 공식 같대. 맞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공식이거든요. 근데 유명한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짓을 더 하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가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양쪽에 2를 곱해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되고요. 분자가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자가 1 만드는 방법은 여기도 2로 나누면 여기도 2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2분의 1 x분의 1 더하기 2분의 1 y분의 1는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건 선행한 친구들만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입니다. 그럼 이거는 혹시 기억나세요? 직선의 방정식 공수2 선행하신 분들 이거 꼭 무슨 공식이죠? 바로 x절편 y절편만 알 때 세울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x절편이 5야 y절편이 4야 직선의 방정식 세워줘. 5분의 1x 더하기 4분의 1y는 1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요 x를 다시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의 절편 곱하기 2분의 1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행이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만 그냥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어쨌든 신발끈 공식 통일시킵시다. 자, 다음 또 43번부터 45번 없어요? 자, 그럼 모의고사 들어갈게요. 46번부터 49번 없어요? 46번부터 49번 50번부터 53번 51번이요? 자, 51번 가볼게요. 정신 차리세요. 졸리는 건 아닌데 깨려고 노력해야지. 자, 가볼게요. 51번. 자, 51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닮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요걸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 닮음 무조건 한 번밖에 못 쓸 거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거 좀 그림이 좀 너무 비현실적이네. 요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갔대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한번 읊어볼까요?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어디랑 어디 각도가 똑같대요? 여기랑 지금 각도가 똑같대요. 그럼 결국에는 선생님 파란 색깔로 색칠하는 삼각형과 노란 색깔로 색칠하는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자, 그럼 닮음비만 잘 쓰면 됩니다. 자, 길이 좀 나타내 볼게요. AD가 6이래요. 여기가. 그리고 BD가 8이래요. 여기. 그리고 조건을 하나 더 줬나요? AC를 X, CD를 X라고 두면 AC는 X 빼기 1이다 라고 줬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준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선생님, 그럼 우리 한번 미지수 하나 더 둬야겠죠? 여기 Y라고 놔야겠지. 그럼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 2개가 필요해요. 자, 이거 질문자가 누구죠? 자, 지환아 가볼게. 자, 내가 앞에 거 써줄 테니까 넌 뒤에 것만 완성시키면 돼. 자, 먼저 익숙한 거부터 할게. 일단 AB 대 AC로 갈게. 가장 큰 삼각형에서. 그래서 Y 대 X 빼기 1은. 그럼 요 파란색 삼각형에서 뭐 대 뭐야? 8대 6. 그렇지. 하나 끝났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내가 말해줄게. 그 다음은 AB 대 BC. 요거 대 요거로 갑시다. Y 대 8 플러스 X로 갑시다. 그거는 누구랑 같을 거야?
팔 때. 모르는 문자 2개씩 2개죠. 끝.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습니까? 자, 54번부터 55번 질문이요. 없어요? 자, 이제 진짜로요. 빨리 말하세요. 여기까지가 공통이에요. 앞으로 안 돌아와요. 54번이요. 자, 54번 가볼게요. 자, 54번에 보시면 일단 내 눈에 익숙한 건 뭐예요? 자꾸 x제곱 빼기 x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거 치환 한번 해볼게요. 얘를요. 예완아 뭐로 치환할까? A? 여기 근데 A 없어요? 있잖아. T라고 치환해볼게. 자, 시작합시다. 그럼 T 곱하기 T 플러스 3은? T 마이너스 3인가? 플러스 3? 더하기 K에 T, KT. 거기다가 8을 더한 것은? 뭐랑 똑같냐면 T 더하기 A. 근데 이거는 완전 중간고사 범위 아닙니까? T 플러스 B와 같다라고 돼 있어. 그래 놓고 뭐라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애. 근데 얘들아, 요걸 찾기 전에요. 그 윗문장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 안 돼? 위에 문장 읽으면 모든 실수 X래요. 여러분들 모든 실수 X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X에 관한 뭐죠?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전개해서 양쪽 식이 똑같다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자, 가볼게. T제곱. 자, 여기 3 플러스 K라고 묶을 수 있어요. T. 플러스 8은 T제곱. 괄호 열고 A 플러스 B의 T 플러스 AB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동료한끼리 같으면 되니까 결국 얘네 둘이 같으면 되고 얘네 둘이 같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연립방 정식이네. 첫 번째, A 플러스 B는 3 플러스 K야. 그리고 A, B는 8이야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요거는 참 좋은 문제네. 곱을 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뭘 찾아달래?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K의 값은 찾아줘 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첫째 줄에 대놓고 뭐라고 나왔지? A, B는 무슨 수? 오케이. 그럼 이건 딱 봐도 얘네들이 막판에 노가다 뛸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둘이 더한 건 3 플러스 K고 둘이 곱한 건 8이니까 한 문자로 바꿔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만약에 요 두 식 갖다가 적용한다라고 하면 둘이 곱해서 8 되는 건 뻔히 정해져 있잖아. 1, 8, 2, 4, 4, 2, 8, 1. 그래서 이 네 가지도 많은가 봐. 그래서 또 조건을 줬어. A가 B보단 작아야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또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꼴랑 2개밖에 없어. A가 4고, A가 B보다, 작다라 했나? 아유, 미안. 그럼 요게 되는 거지. 그러면 1번, A가 1이고 B가 8일 때. 2번, A가 2고 B가 4일 때. 넘어가도 될까? 질문자?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1, 8, 9니까 K는 6. 요거까지 해줄게. 둘이 더하면 6이니까 K는 3. 자, 다음 또. 진짜 앞에 없어요? 전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알았죠? 자, 이제 수준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준별. 자, 수준별 56번부터 59번 질문이요. 60번부터 63번 질문이요. 64번부터 67번. 67번이요. 자, 67번 가볼게. 자, 민기야, 67번 보면 합곱. 위에도 합과 곱이 있고 밑에도 합과 곱이 있을 때 우리 뭐 했었죠? 그렇지, 치환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자, 67번이었습니다. 자, x 더하기 y를 대문자 a로 치환하고요. x, y를 대문자 b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 좀 이쁘게 바꿔볼게. a 더하기 b는 14다. 밑에 거는 아시다시피 묶으면 돼요. x, y로. 그럼 a, b가 몇이다? 48이다.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쓸 수 있냐면 이거를 a는으로 바꿔서 여기서 넣어서 a 값을 찾아도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얘가 a는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었을 때 a가 너무 이쁘면 좋아. 정수로 딱딱 이쁘게 나와. 그럼 b도 정수로 딱딱 나와. 그러면 문제 베스트. 그럼 난이도가 하일 거야. 하는 아니고 한 중 정도 되겠지. 근데 가끔가다 학교 시험에선 얘를 a로 바꿔서 여기다 넣었을 때 a가 근해 공식으로 더럽게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아시다시피요, 시험장에서 맞아요. 대부분 이거 A로 바꿔서 넣어요. 그랬다가 A가 만약에 더럽게 나오잖아? 그럼 멈춰야 되거든? 멈추고 혹시 다른 방법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시험이라는 긴장감 때문에 내가 이걸 지우고 다시 돌아가면 시간이 모자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밀어붙입니다. 근해 공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근해 공식까지 다 써서 막 뭔가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국 답은 안 나오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머리가 하얘져요. 그 심장은 다시 쿵쾅 뛰기 시작하고 이번 시험 망했다 생각이 들고.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요게 사실 저는 이 방법을 더 추천하거든요. 이걸 A눈으로 고쳐서 넣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방법보다는 합, 곱, 이거 뭔가 근각계수의 관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어? T제곱. 합은 14니까 마이너스 14T 플러스 48. 는 0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혹시 이게 인수분해 되냐라는 거야. 6, 8에 48 더하면 14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찾은 T값이 6과 8이라는 건 이게 여기서 말하는 T값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내가 두 근을 누구라고 놨어? A, B라고 놨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A고 둘 중에 하나가 B인 거예요. 맞잖아. 둘이 더해서 14 나오고 곱하면 48 나오니까.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X 빼기 Y의 최대값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A고 누가 B인지 몰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얘가 A고 얘가 B일 수도 있고 얘가 B이고 얘가 A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A가 X 더하기 Y가 6이고 X, Y가 8일 수도 있고 얘는 X 더하기 Y가 8이고 X, Y가 6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너 X, Y 각각 찾았을 때 빼면 누가 제일 커?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선택의 길을 서야겠죠. 아, 이제 나는 합과 곱을 아니까 한 번 더 또 그 짓 하셔도 돼요. 선생님,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 아닌가요?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를 또 해도 돼. 그래서 여기선 2랑 4가 나오네요. 근데 얘는 또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또 4랑 2도 나와. 그래서 얘는 총 답이 4세트가 나오셔야 돼요. 왜? 얘도 할 거거든.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6은 0. 근데 물어볼게. 요거 혹시 판별식 써보셨어요? 판별식 쓰면 뭐 나오죠? 16 빼기 6. 양수 나오네? 그럼 여기서 어쩔 수 없어. 근해 공식을 쓰든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야 되는 우리 XY 조건 줬어요? 없네? 그럼 다 하셔야 돼요. 이거 XY 근해 공식 진짜 찐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 근해 공식 쓴다 그러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나오니? 16, 1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세트가 나온 상태에서 둘이 빼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또 넘어갈게요. 없으면 68번부터 71번. 68번이요. 오직 한 쌍이래요. 오직 한 쌍. 자, 가볼게. 자, 68번 가볼게. 자, 연립방정식. 자, 물어볼게. 이거 질문하신 분 보시면 위에 몇 차예요? 2차. 밑에 몇 차예요? 우리 1차, 2차 어떻게 풀었죠? 1차를 2차에 대입했을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y는으로 고쳐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예요. 얘를 위에다 넣어볼게. 그럼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얘 넣을게. 그리고 그게 11이에요. 근데 이제 물어볼게. 이게 결국 x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야. 요렇게 10까지 넘어와서. 자, 여러분, 이게 x에 관한 2차식인데 x값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 x값을 다시 넣으면 무슨 값도 나와요? y값도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x는 기본값은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x값이 2개라는 건 y값도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겠지. 근데 얘는 뭐래요? 오직 한 쌍만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x가 몇 개 나와야 돼요? 그 말 뜻은 여기서 애초에 x가 하나 나와야 되니까 얘 무슨 근 가져야 돼요? 중근 가져야죠. 그럼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네. 짝수 공식 쓰면 3으로 2로 나눠서 제곱하면 9k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좀 숫자가 더럽네. 여기서 큰 숫자가 나오지만 당황하지 않고
K제곱은 100이니까 K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다. 문제가 혹시 K에 대한 아니네. 두 개 다 구하라네. 그럼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나오겠네. 자, 다음 또 없으면 72, 75 뭐야 없어. 앞에 있었어? 69번이요? 69번 한번 가볼게.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막 어떤 짓이든지 하세요. 응? 자기를 좀 세게 때려봐. 정인아, 얘들아, 자는 친구는 합법적으로 쳐도 돼요. 왠지 아세요? 몰라요. 맞았을 때 몰라요. 누가 때린 건지 안 때린 건지. 아셨죠? 자, 69번 가볼게. 69번 질문하신 분 대답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위에는 몇 차식? 1차식. 밑에도 몇 차식? 근데 위에는 합이고 밑에는 곱이야. 이거 아까 합, 곱 어떻게 푼다 그랬지? 2차 방정식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시작해 볼게. t제곱. 두근의 합이 뭐 나와? 2a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두근의 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 놈의 근이 누구야? x랑 y야. 여기서 t 값이 x, y에 관한 2차식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 t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그럼 넌 여기서 t 값을 딱 하고 구했어. 근데 우린 다시 t 대신에 뭔가를 찾으려고 x, y로 바꿀 건데 실근이 있으라는 건 t에 관한 이 근도 뭐 해야 돼? 있어야 되잖아. 이 t 값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x랑 y 값이 나오겠어? 그럼 결국에 이 t에 관한 2차식도 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2차식의 판별식은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겠네. 그럼 판별식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4의 제곱, 4의 제곱은 날라가고 4의 2 마이너스 8의 2 마이너스 4의 2 1, 12, 13이네. 그럼 a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4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자연수요. 얘들아 4분의 13이 대략 얼마야? 3. 블라블라블라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은 1, 2, 3 이렇게 되겠네. 답은 뭐 6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잠깐만 출석 왔다고만 말할게. 자, 다음 또 질문. 없어요? 71번까지. 72번부터 75번. 70 몇 번? 4번? 자, 74번 가볼게. 얘들아 실수란 말 나오고 2차식 나왔어. 그럼 우리가 뭐 하려고 막 노력해야 돼? 인수분해 말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부정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x제곱, xy, 5y제곱 요 세 개 갖다가 우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 근데 애들이 당황합니다. 왠지 아세요? 선생님 10x제곱이 완전 제곱식 되면 루트 해야 되지. 루트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안드로메다가요. 그럼 우리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10x제곱을 어떻게 쪼갤까? 9x제곱으로 쪼갤게. 그리고 하나는 저 뒤로 보내. 그리고 요 가운데 몇 xy지? 12xy고. 그럼 뭔가 이 뒤에 5y제곱은 몇을 갖고 가면 될 것 같아? 4y제곱을 갖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럼 y제곱도 여기 하나 토스해. 하나씩 남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누구 있어?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그 다음에 플러스 13. 그럼 우리는 얘는 감사합니다 하고 3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맞나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뭘 찾아야 돼? 이걸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우린 또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노력해야 돼. 얘네들이 완전 제곱식 만들면? 얘네들이 완전 제곱식 만들면? 근데 이렇게 만들면 4, 9, 13 오케이 만족하네. 그럼 게임 끝났지. 는요.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서 어떤 수를 제곱, 어떤 수를 제곱,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다 더하면 0 되려면 뭐밖에 없어요? 0, 0, 0밖에 없어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돼요. 이해 가세요? 가?
그랬을 때 문제가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찾아달라라는 거는. 그럼 방법이 없네. x는 2고요. y는 마3이면 돼요. 근데 조심하세요. 여기도 0 되는지 봐야 돼. 6 빼기 6. 오케이, 된다. 그럼 정답으로 인정. 9 더하기 4인가요? 답은 13. 5번인가 보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76번부터 79번 질문이요. 몇 번? 77번? 지겨워. 너 똑같은 거 또 질문하네. 민기야. 너 아까 했던 건데 이거 나한테. 한 개가 나오는데 한 개가 안 나와요? 답이 4개인데요? 4개 중에 하나가 안 나와요? 아, 두 쌍은 찾았는데 가볼게요. 오늘 주간 테스트 진짜 안 어려워. 그거는 지네가 못했으니까요. 한 개 틀린 데도 있잖아. 나왔잖아. 똑같이. 그리고 지금까지 수업 들은 걸로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반복 학습이 안 됐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뿐이야. 자, 그리고 우리 어쨌든 F반에서도 1등급은 나오니까. 자, 가볼게. 민기야, 이거 뭐 하고 싶어? 그렇지. 그래서 너는 x 더하기 y를 대부분 먼저 쓰거든요. a라고 하고 xy를 b라고 해볼게. 자, 그럼 민기야, 너가 읊어봐. 뭐지? b-는 몇이다? 그럼 밑에 거 혹시 뭐 나와요? 잠깐만. a제곱 마이너스 b는 몇이야? 13? 맞나요? 민기야? 아니 밑에 있는 식이 맞냐고. 요게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위에 몇 차? 1차. 밑에 몇 차? 2차. 그럼 위에 거 밑에를 넣어야지. 그럼 여기서 벌써 마이너스 b만 해봐도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니까 얘 대신에 얘 넣어.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인데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12는 0. 그래서 여기서 6, 3, 4, 12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A가 일단 두 세트가 나와요. 4 아니면 마3이야. 그럼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B도 구할 수 있어요. B가 4면 마3이니까 B는 3. 이럴 때 B는 마3 넣으면 3이니까 B는 마4. 근데 우리가 다시 A, B 구하는 게 아니지. X 더하기 Y가 4일 때 XY는 3. X 더하기 Y가 마3일 때 XY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세트 나올 수밖에 없네. 뭐 딱 봐도 그냥 야매로 풀면 3, 1. 그리고 또 뭐 있어? 마3? 아니지. 3, 1, 1, 3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둘이 더했으니까 마4, 1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럼 반대된 거 또 찾으면 돼. 이건 야매고 사실. 자, 다음 또 70. 9번이요? 자, 가볼게. 네. 그럴 수는 없는데 신기한. 혹시 앞에 있는 식의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있는 식의 밑에 있는 식을 연립했어요? 그래서 x가 뭐 나와요? 그럼 이걸로 가볼게. 안 나오나? 79번 가볼게. 그럼 x가 뭐 아니면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y 값도 결정되잖아요. 3 또는 마이너스. 4일 때 뭐 나와요? 3 마이너스 1 때? 요거를 이제 앞에 식, 뒤에 식에다 넣어줘야 돼. A, B 가진 데다가. 그래? 다 넣어봐야지. 공통근이잖아요. 그러니까 4,3을 첫 번째 식의 밑에다 넣으면 뭐나 16A. 정수 A, B인데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3 넣으면 9잖아. 9는 5인데요? 잠깐만. 얘가 5야? 15야? 5? 얘가 넘어가면 얘는 탈락. 유리수나 정수 뭔지 봐. 네네. 자, 가볼게요. 자, 다음 또 80번 질문. 80번 해요? 가볼게. 80번. 자,
자, 80번을 일단 가르치기 전에 요거부터 대답할 수 있는 학생과 대답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나눠질 것 같아. 일단은 80번에 문제 옳은 거 아시죠? 80번에 BD가 지름이 아니라 BC가 지름이겠죠. 모르고 그냥 풀었죠? 대단들 하세요. 자, 이렇게 있어요. BC가. 자, 근데 여러분, 뭘 물어보고 싶냐면, 원 나오는 문제 중에 뭐 안 사용하는 거 없죠? 반지름 안 사용하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접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었어.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좌표가 여기가 A고, 여기가 D야. 자, 그럼 일단은 제가 말했지만 원이랑 관련된 문제 중에 반지름 사용하지 않는 문제 없으니까 반지름 다 표시해 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야. 여기서 이렇게도 선 그어볼게. 반지름 일단 썼으니까. 여기서 여기도 선을 이어볼게. 그럼 이렇게 그음으로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A, B, O 삼각형이랑 여길 만약에 A, B, C, D, E 여길 E라고 하면 A, O, E 삼각형은 뭐예요? 다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문제에서 X라고 줬나요?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는 얘 몇 배래요? 그럼 여기 4X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도 몇이에요? X예요. 그리고 D, E, O 삼각형과 D, O, C 삼각형도 뭐예요? 합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X면 여기도 몇 X예요? 4X예요. 그럼 애들이 뭘 당황하냐면 내가 그럼 BC를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근데 BC를 잘 봐. 이 BC를 조금씩 올려보면 요 분홍색과 BC는 길이가 어떨까요? 같죠? 근데 여기가 X니까 여기도 뭐예요? 그럼 여기가 4X였으니까 여긴 몇 X예요? 그러면 물어볼게. 몇 X? 몇 X? 피타고라스로 몇 X? 끝났네. 그럼 BC도 4X였다. 그럼 문제가 원하는 이제 S와 L, 넓이와 둘레 길이를 구할 수 있죠. S가 어느 삼각형의 둘레, 사다리꼴이네. 사다리꼴 둘레 길이 넓이 구해볼게. X 더하기 4X 곱하기 높이 4X 곱하기 2분의 1. 그럼 얘는 약분해서 10X 제곱. 둘레 길이는 X, 4X, 5X, 9X, 5X, 14X. 끝났네? 문제가 뭐래? S를 제곱한 것은 누굴 뺀 거랑 2배의 L제곱. 얘 2배 하면은 196X 제곱이랑 뭐 배 차이난 빼면 2로 먼저 약분할게요. 됐죠? 자, 넘겨볼게요. 그리고 2로 또 약분할게요. 이렇게. 그럼 갑자기 무슨 식이 돼버립니까? 보기차식 되죠. 그럼 인수분해 시작하면 되겠네.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앞에는 25고 뒤에는 4, 2로 하면 될 거예요. 자, 없습니까? 80번까지 빨리 앞에 거 빨리 하세요. 몇 번? 47, 아니 일단 저기 뒤에만. 몇 번? 78번? 잠깐만, 여기 한 명 결석하는 것 좀 보낼게. 자, 가볼게요. 78번이요? 요건 말로 하고 끝낼게요. 위에 식이 뭐가 보여요? 합차. 그럼 x는 y, x는 마이너스 y니까 밑에다 넣으면 되겠죠. 자, 다음 또 아까 또 질문. 뒷번호에서. 없어요? 그럼 40 몇 번이요? 자, 47번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저도 질문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얘네들이 안 할 애들이 아닌데. 자, 47번 가볼게요. 요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식은
중간고사 범위를 활용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방법을. 저는 중간고사 방법을 떠오른 친구는 진짜 칭찬해줬어요. N반이었거든요. 왜냐면 야 이거를 그래도 배웠으니까 써먹네 라고 내가 생각이 들었거든. 지금 보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 찾아달라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 중간고사 범위가 뭐예요?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얘들아 우리가 이 두 점을 뭐라고 말하지? 교점. 근데 우리 수학에서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두 식을 같다고 둔단 말이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와 는 k라고 해서 요걸 반대쪽으로 넘겨서 얘가 바로 0 되는 값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래서 요게 알파가 나와요. 요걸 베타라고 하고.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를 이용한 친구는 뭘 했냐면 요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가로 길이 구하지 않냐. 그게 베타 빼기 알파 아니냐라는 거야. 거기다가 높이 k 곱하고 2분의 1 곱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떠올린 걸 되게 잘한 것 같아. 왜? 저게 두근의 차거든요. 우리 중간고사 때 두근의 차 공식 외웠잖아요. 두근의 합을 제곱하고 4알파 베타 해달라고. 그래서 얘가 두근의 합이 8이니까 64에서 두근의 곱이 12 마이너스 k니까 요걸 해주고 제곱한 다음에 k 곱하고 2분의 1 곱한 게 몇이다? 문제에서 15다. 요거식을 하나 찾는 게 이제 첫 번째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에 관한 식밖에 없어요? k에 관한 식밖에 없으니까 k가 구해지겠죠. 그리고 문제가 뭘 구해달래요? k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바로 그냥 k를 구하는 방법. 근데 이제 원래 이 문제가 원했던 풀이는 뭐였냐면 이 참수의 대칭성도 이용할 줄 알아라 라는 거야. 왜? 이 참수 나오면 대부분 다 대칭성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 A와 B가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거야. 근데 축이 4 나와. 그래서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 A를 알파 베타라고 쓸 수도 있지만 4로부터 A만큼 4로부터 A만큼 그래서 즉 알파는 4-A 베타는 4 플러스 A라고 두자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면 또 장점은 뭐냐면 넓이 공식이 굉장히 깔끔해져요. 왜냐면 얘는 가로 길이가 여기서 여기 빼니까 깔끔하게 2A거든. 그래서 얘 넓이가 2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K가 나와서 그냥 AK가 15인 거야. 너무 이뻐지지. 다만 A를 구해야 K가 구해져.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것 뿐이야.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이 방법을 추천했냐면 아시다시피 연립방정식이니까 너 모르는 문자 두 개야? 그러니까 식 두 개 구해야지. 그래서 얘 말고 하나 더 구하라는 거야. 근데 그걸 못 찾아 애들이. 왜? 선생님 여기서 식 하나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물어볼게. 이 4-A와 4 플러스 A는 똑같이 A점, B점 즉 다시 말하면 교점이거든. 즉 다시 말하면 요식 있지 요식. 요식의 두근이 얘랑 얘인 거야. 그래서 더해봐 얘들아. 뭐 나와? 두근의 합이? 8. 근각에서 간 게 8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두근의 곱만 구하면 되는 거지. 두근의 곱이 뭐 나와? 합차의해서 16-A 제곱이 뭐가 나와? 12-K.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K는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 방식은 이걸 추천했었어. 왜? 연립방정식 이렇게 식을 주는 거지. A 제곱 빼기 K가 4다. 그래서 너 얘네 갖다가 해봐 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두근의 차, 이 중간고사 범위만 알고 있어도 그냥 K에 관한 식이 나올 테니까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한 2분 정도 정리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자,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문제 외우시면 안 돼요. 문제 외우면 여러분들 나아지는 건 1도 없어요. 맨날 문제만 그냥 암기하고 풀었던 거니까. 자, 우리 저번 주 화, 금에 걸쳐서 뭐 배웠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 배웠어요. 방정식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해를 찾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다양한 여러 가지 방정식 배웠어요. 첫 번째 몇 차 방정식 배웠죠? 3차. 두 번째는 4차.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였었죠? 오메가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배운 방정식이 바로 뭐? 연립방정식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배웠어요. 자, 우리 3차 방정식은 제 손모가지 걸고 무조건 몇 번? 한 번은 인수분해 될 거다. 4차 방정식은 무조건 몇 번? 2번은 될 거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4차 방정식이 2번 인수분해 되는 건 아니었어. 특수꼴이 좀 있었거든. 4차 방정식은 특수꼴이 크게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무슨 식?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무조건 우리 x제곱을 뭐 하고 시작했어요? t라고 치환하고 했어. 근데 조심하세요.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무조건 옆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게 뭐야? t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4차식에서 또 특이한 꼴 하나 있었어. 상반방정식. 요즘에는 대칭방정식이라고 하죠. 상반방정식 풀이가 뭐였죠? 뭐로 묶고 시작하자? x제곱으로 묶고 시작하자. 요렇게. 그러면 뭔가 이 안에 다시 치환이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했어.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는 지겨우니까 그냥 넘어갈게. 우리는 크게는 이제 오메가 3승이 1이냐,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냐, 요 두 개지만 아까 연습해봤어. 오메가 3승이 8 나왔을 때, 나중에 가면 오메가 3승이 64도 되게 많이 나와요. 27도 많이 나오고, 대부분 오메가 3승은 요 상수의 3승 공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의 3승 8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럼 어중간하게 막 6, 이딴 숫자 안 나오겠네. 절대 안 나와요. 오메가 3승이 6. 오메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무리수 나와요. 그래서 걔는 안 나옵니다. 대부분 그래서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4의 3승 이런 숫자만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은 이제 여러 가지의 연립방정식이 있었어요. 크기는 모양, 경우의 수가 4개로 나눠집니다. 자, 물어볼게. 1차 어떻게 풀었어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자. 연립만 잘하면 된다. 1차, 2차는 어떻게 했어요? 1차를 2차한테 대입하자. 2차는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인수분해되는 2차, 2차냐? 인수분해되지 않는 2차, 2차냐? 인수분해되는 2차, 2차는 어떻게 했어요? 인수분해되는 걸 반대쪽에다 대입해서 풀었어요. 인수분해 안 되는 2차, 2차는 또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뭐를 소거하자? 2차항을 소거하자. 두 번째, 그것마저도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하자. 근데 2차항을 소거할지 상수항을 소거할지는 사실 내가 위험하지만 그렇게 가르쳤어요. 외워도 된다라고. 언제는 2차항을 소거하고 언제는 상수항을 소거할까요? 그쵸. 는 0. 뒤에가 는 0이면 2차항을 소거하세요. 근데 는 5, 는 10 이런 거 나오면 상수항을 소거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부정방정식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만 암기하시면 되냐면 근의 조건을 꼭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근의 조건은 그 근이 실수로 나올 건지, 그 근이 자연수일지, 그 근이 정수일지, 그냥 모든 실수일지 요 두 가지로 나눠지면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랑 모든 실수는 같은 유형이긴 하지만 근이 자연수이거나 정수라는 조건이 빡 하고 나왔어. 첫 줄이 두 근이 자연수 A, B에 대하여, 정수 X, Y에 대하여 이런 걸로 나오면 자, 우리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뭐예요?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뭐예요? 자연수. 정수 더하기 정수는 뭐예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뭐예요? 정수죠. 그래서 대부분 근에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이 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아마 두 근의 합도 자연수, 두 근의 곱도 자연수 요 조건을 써서 풀었던 문제가 많아. 그리고 실수이거나 모든 실수일 때는 대부분 몇 차식이 나오는 가능성이 크죠? 2차식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럼 2차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푼다 그랬지? 대부분 모든 실수이거나 실수란 조건이 나오면 2차식이 나오는데 풀이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니? 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연습했죠. X에 관한 완전제곱식, Y에 관한 완전제곱식.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X, Y가 완전제곱식이 안 될 때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럴 때는 꼭 무조건 무슨 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봐라.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뭐가 생기냐? 잘 봐.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이렇게 가겠지.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X 값이 존재해야 Y 값도 어때요? 존재하죠. 그 말은 실수라는 해를 가지라는 건 결국 내림차순을 정리했을 때 판별식이 뭐 나와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르란 말이 붙어 있으면 같다만 빼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지금 저번 주에 배운 걸 한 번에 요약한 거거든? 근데 아마 여기에서 크게 틀어지는 문제용은 없을 거야. 이게 일단 머릿속에 알고리즘처럼 돌아가셔야 돼요. 아, 내가 문제를 보면 나 이거 풀어봤었어. 제일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럼 나중에 수능 가서도 풀어봤었어. 결국 나 재수하네? 이거밖에 안 돼요. 풀어본 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이거 3차야? 그럼 인수분해해야겠네? 따다다다다. 이거 오메가야? 인수분해해야겠네? 따다다다다. 연립방정식이다. 이거 몇 차식이지? 몇 번째 꼴이지? 이거면 이렇게 풀어야겠네? 두두두두. 그리고 부정방정식이야. 요번에 학교 시험에서 이 부정방정식이 아마 등급 컷을 가를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부정방정식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무리 가르쳐도 50%는 다 틀려요. 학교 시험에서. 그래서 얘는 아마 이번 학교 기말고사 때 부정방정식이 결국엔 2 아니면 1을 갈릴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암만 가르쳐봤자요, 행렬에서 한 문제. 행렬에서 늘 한 문제가 등급 컷으로 나와요. 한 문제만. 그리고 경우에서 순열 조합은요, 등급 컷이 아니라요, 그냥 모두가 못해요. 그냥 다 같이 못해요. 그냥 그 안에서요, 졸라 잘하는 새끼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 단어는 다 잘하는데 어려운 유형에서만 등급이 갈려요. 근데 경순조는요, 졸라 다 못해요. 근데 잘하는 새끼 한두 명이 있어요. 그럼 걔는 그냥 1등급 가져가요. 늘 신기하게. 그래서 경우의 수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고 1, 2, 3학년 거 다 풀어봐야 돼요. 경순조는. 1학년 과정이 없어요. 다 대부분 2, 3학년 과정이야. 아셨죠? 자,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요,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